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백화점 아동복 매장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저는 무의식 중에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건 분명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통화에서 여보, 미안해. 부산 출장이 이틀 더 늘어났어. 금요일에는 꼭 들어갈게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백화점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엄마, 준우가 내 가방 또 뒤졌어. 안 뒤졌거든. 형이 내 지우개 가져갔잖아. 10살 첫째와 9살 둘째의 아침 전쟁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10분. 학교 가기 전 항상 벌어지는 일상이었습니다. 야, 너희 둘 그만 싸우고 밥 먹어 늦겠다.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데우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도 통화할 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네, 진짜. 결혼 11년 동안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나갔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먹고 살려면 누군가는 뛰어야지.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이번 달 관리비. 머릿속으로 계산하다 보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엄마, 나 옷이 너무 작아졌어. 둘째가 빵을 우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아들 키가 많이 자랐나? 아이는 그새 키가 많이 컸는지 소매며 바지가 다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백화점 아동복 매장, 새 학기 준비로 아이들 옷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패딩, 남편이 즐겨 입는 브랜드였습니다. 설마.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그리고 남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제가 예뻐했던 신입사원. 김서연은 웃으며 아기 옷을 이것저것 들어보며 어떠냐고 묻고 남편이 아기를 살살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저는 급하게 옷걸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제 부산 출장 이틀 더 늘어났어라던 남편이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옆벽에 기댔습니다. 왜 저 둘이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뭔가 오해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출장이라며 사흘째 집에 안 들어온 남편이 왜 여기 있는지, 김서영과는 무슨 사이인지, 왜 아기를 안고 있는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지금? 응? 나 회의 막 끝났어, 왜?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하는 티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실 어디쯤이야? 갑자기 왜 그래?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하는데. 부산 맞아? 응, 부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밥은 먹었나 싶어서. 그래. 미안해, 여보, 나 진짜 빨리 끝내고
금요일엔 꼭 들어갈게.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두 사람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서연이도 아기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저를 보고 둘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응,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던 모습, 서연이가 남편 옆에서 웃던 얼굴.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이 동생 아기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친척. 하지만 곧 그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서연이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김서연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4년 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던 날 팀장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팀 막내 김서연 씨입니다. 다들 잘 챙겨주세요. 21,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게 귀여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서연이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고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같이 먹고 퇴근길에 차 태워주고 명절 때는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언니, 진짜 감사해요. 저 이렇게 초대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서연이를 좋아했습니다. 여보, 저 친구 참 착하네. 우리가 잘해주자. 그러게 불쌍하기도 하고. 서연이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 생일 파티에도 왔고 주말에 함께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서연이 이모다. 준우와 민우도 서연이를 따랐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가짜였단 말입니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갈게.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그래.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감기 기운 있나 봐. 몸조리 잘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집에 온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녀왔어. 응, 힘들었지? 씻고 와. 저녁 식사 중 남편이 아이들과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아빠, 다음엔 언제 출장 가? 글쎄, 다음 주쯤? 왜? 아빠 없으면 엄마가 너무 심심해해. 그래. 여보, 미안해. 나도 집에 있고 싶은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내일 확인해 보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남편을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낸 저는 일찍 퇴근해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남편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에게 부탁해서 두세 대 간격을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제발 아니길. 20분쯤 달렸을까요?
남편의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남편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였습니다. 서연이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이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남편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아니야, 아니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벤치에 앉아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서연이 말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모르지, 회사 그만둔 지 꽤 됐잖아.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문득 생각나서. 그렇구나, 연락하고 지내? 아니, 나도 모르지. 남편은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번엔 오전 일찍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9시쯤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분유, 기저귀, 아기용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가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오빠 나 지금 마트야. 응, 저녁엔 뭐 먹고 싶어? 알았어. 그거 해줄게. 일찍 와.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계산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마트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운전대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11년.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 주연 씨 좋아해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회의실 복도에서 퇴근길에 남편은 계속 따라다니며 저를 웃겼습니다. 내가 잘할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함께 집을 샀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어려울 때 제가 밤낮으로 일하며 버텼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지통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세 계약서 2023년 8월.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자 김태연, 김서연. 주소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출생신고서 2024년 11월. 아버지 김태연, 어머니 김서연, 아이 이름 김현우.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키보드를 적셨습니다. 현우라니. 준우,
민우 동생 이름이네. 남편은 우리 아이들 이름에서 우자를 따서 그 아이 이름도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배신한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랑 주말에 축구하기로 했는데 준우와 민우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편을 아직 사랑합니다. 11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입니다. 어떻게 그냥 잘라낼 수 있습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남편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병원 가봐. 내가 휴가 내서 같이 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휴가? 서연이한테 가겠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번엔 직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랜만이다, 서연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어떻게 들어가도 되냐고.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용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엔 남편이 입던 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앉아.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야? 뭐가요? 이러지 마, 나 다 알아. 언제부터 우리 남편이랑 그랬어?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전부터요. 2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빠가 좋아졌어요. 남의 남편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기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아기를 달랬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형부가 저한테 먼저 고백했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준 거야? 내 남편을? 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변명이 돼?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뭐? 형부는 언니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미루고 있대요.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들키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언니, 부탁이에요. 형부를 보내주세요. 형부는 저를 사랑해요. 언니랑은 이미 식은 사이잖아요.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은 사이, 11년을 함께 산 부부가 식은 사이. 형부가 그랬어요. 언니랑은 애들 때문에 의무감으로 사는 거라고.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서연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부는 저를 사랑해요. 언니랑은 이미 식은 사이잖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서연이에게 다 틀렸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되게 피곤하네.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서연이 만났어. 남편의 몸이 굳었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김서연 만났다고 아기도 봤어. 귀엽더라. 현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게 애들 들어. 목소리 낮추고 앉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앉으라고. 남편이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2년. 왜?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2년 동안 바람 피우고 아기까지 낳고 살림까지 차려놓고 그렇게 됐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야, 여보 잘못 없어. 내가 나쁜 놈이야. 서연이가 그러던데. 당신이 먼저 사랑한다고 했다며.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며.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아니야? 여보, 대답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저는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듣기 싫어. 나가줄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미 2년 동안 했잖아. 아기까지 낳았잖아. 그건 나가줘. 보기 싫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출장 갔어. 또? 이번엔 언제 와? 모르겠어. 준우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야. 거짓말, 엄마 얼굴 보면 알아. 10살짜리가 다 압니다. 저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준우는 제 품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못하겠다고? 당신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 서연이도, 현우도 다 내 책임이잖아. 책임? 그럼 나랑 우리 애들은 뭔데?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서연이는 나 없으면 안 된대.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현우는 아직 아기잖아. 아빠가 필요해. 그 애를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우리 준우, 민우는? 얘네는 아들 아니야? 우리 애들은 아빠가 필요 없어? 다 내 아들이지. 준우, 민우는 이미 컸잖아. 이해할 나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여보, 제발 이해해줘. 나도. 나가, 당장 나가.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게,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게, 합의하자.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 서연을 평생 미혼모로 살게 만들까? 법적으로 저는 아내입니다. 서연이가 아무리 울어도
남편이 아무리 원해도 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제발요, 우리 현우 아빠가 필요해요. 언니가 이기적이고 추해요. 형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자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래, 이혼 안 해줄 거야. 평생 미혼모로 살아.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할 말이 있다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준우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뭘? 아빠, 일아빠가 서연이 이모랑 바람났다는 거, 아기도 있다는 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엄마랑 아빠랑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 이모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때 민우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말 못했어.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나쁜 거지. 민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 아빠 싫어. 아빠 다시는 안 볼 거야. 민우야, 그래도 아빠인데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도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빠 필요 없어. 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살자. 아빠 없어도 돼. 우리 엄마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형 말이 맞아. 엄마 아빠 만나지 마.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살, 9살짜리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너희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우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린 엄마 편이야, 평생.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침대에서 꼭 안고 잤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준우야, 민우야, 아빠 왔어. 하지만 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없어요. 돌아가세요. 준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나쁜 짓 하고 다른 여자랑 아기 만들고 그게 아빠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구나. 당연히 알죠. 우리 바보 아니에요. 준우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아빠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빠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면 충분해. 걱정하지 마. 그런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아빠를 못 잡았어. 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나쁜 거지. 10살짜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겼고 위자료로 3억을 줬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아이들한테 잘해줘.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뭐하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예전부터 커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카페를 해볼까?
위자료 일부와 대출을 받아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커피를 내렸고 손님들과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또 올게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1년 후 대출을 갚았습니다. 2년 후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3년 후 5개의 체인점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본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카페 진짜 좋아. 우리 엄마 최고야. 민우가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준우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사업할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멋지다. 창밖을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제 아무 감정도 없네. 미움도 그리움도 아무것도.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봤지?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웠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나 잘 살고 있어. 남편은 선택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아닌 서연이와 그 아이를. 하지만 저도 선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